안녕하세요. 시네마 에세이의 제이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그린북입니다. 그린북은 2019년 9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나무조연상,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각본상을 수상한 작품인 만큼 영화 곳곳에서 가슴을 찡하게 하는 대사, 잠시 멈추고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사들이 많습니다. 이 영화는 1962년 흑인 차별이 심했던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흑인 피아니스트 돈 슬리와 이탈리안계 백인 운전기사 토니의 8주간의 미국 남부 투어 공연 중에 생긴 갖가지 인종차별적 사건들과 그 사건들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해하고 우정을 쌓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린북은 특히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 남부지방에서 흑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 장소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1962년 뉴욕의 나이트클럽. 토니는 이곳에서 완력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좀 거친 직원입니다. 집에 일하러 온 흑인 수리공이 마시던 컵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듯 합니다. 나이트클럽 수료 기간 동안 벌이가 없는 토니는 돈을 벌려고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많이 먹기 내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흑인 피아니스트 설리 박사에게 면접을 보는 장면입니다. 설리 박사는 단상 위 의자에 앉아 단상 밑 의자에 앉아 있는 토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흑인 수리공과 전혀 다른 지위를 가진 토니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지위를 가진 흑인입니다. 토니의 문제 해결 능력을 믿고 설리 박사는 토니를 고용하고 아내의 지원을 받아 드디어 여행을 시작합니다. 운전석에서 치킨을 개걸스럽게 먹는 토니, 뒷좌석에서 이를 유심히 바라보는 설리, 뭔가 쎄한 분위기입니다. 여행이 순탄치 않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 숙소, 설리 박사는 혼자 술을 마십니다. 같이 여행하는 연주자들과도 어울리지 못합니다. 품위를 지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인지 아무튼 사람들에게 잘 다가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설리 박사는 언행이 좀 거친 토니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하지만 토니는 거칠게 대응합니다. 내 말투까지 남 눈치를 보라는 거요? 토니는 자신의 스타일을 인정해 주지 않는 설리 박사를 못마땅해 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다. 설리 박사는 사람의 말투가 교양, 분위와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연장 밖에서 공연을 보는 토니, 설리 박사 일행은 첫 번째 연주를 마치고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도로를 사이에 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펼쳐집니다. 토니는 거칠지만 가정적이기도 합니다. 아내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난 아주 잘 먹어. 주로 햄버거를 먹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아내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설리 박사에 대한 생각들도 써 보냅니다. 항상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해 보여. 천재들은 그런가 봐. 근데 즐거워 보이질 않아. 뭔가 가슴을 쿵 치는 대사입니다. 다시 여행 중 차 안. 잠깐만, 말도 안 돼. 처비체크를 처음 듣는다고? 처비체크, 리틀 리처드, 샘쿡, 당신네 사람들이잖아요. 당신네 사람들이란 토니의 말에 설리는 마음이 상한 듯합니다. 음악 세계와 취향이 피부색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토니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네요. 고정관념은 곧 편견이기도 하죠. 아무튼 음악적 취향에서도 두 사람은 차이를 보냅니다. 여행 중 들른 가게. 설리 박사는 토니에게 가게에 숨진 옥석을 다시 갖다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땅에서 주운 거지 상자에서 훔친 게 아니잖아요. 하지도 않은 걸 갖고 모함이나 하고. 토니는 설리에게 반박하고 일행들을 비난합니다. 가게 상자 밑에 떨어져 있는 옥석을 주운 토니. 훔친 건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훔친 걸로 단정 짓는 것은 토니에 대한 편견 때문일까요? 연주회를 위해 사전 점검을 하고 있는 토니. 피아노 속에 쓰레기가 가득 찬 걸 봅니다. 직원에게 묻습니다. 이 피아노 아니죠? 직원이 말합니다. 맞는데?
이 피아노는 정말 쓰레기예요. 안에 쓰레기도 있고. 셜리 박사는 스테인웨이로만 연주해요. 계약이 그래요. 검둥이 주제에 아무거나 주는 대로 치면 되지. 이 대사를 듣는 순간 무슨 저런 인간 쓰레기가 있나 싶었습니다. 토니가 가만 있을 리 없죠. 한방 톡. 셜리 박사가 스테인웨이 피아노를 연주하며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토니의 문제 해결 능력, 완력을 동원하지만 부당한 것에 대한 정당한 요구이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니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래서 명확해 보이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토니가 아내에게 또 편지를 쓰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 스테이크와 달걀 요리를 먹었어. 여행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잘 먹는 거죠. 아내의 걱정을 들어주는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의 편지입니다. 밴드는 부자 동네에서만 공연해. 근데 종종 박사가 슬퍼 보여.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나 봐. 부자 동네에서 한명받고 공연하지만 토니 눈에는 박사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펼쳐지고 차는 켄터키주에 들었습니다. 토니가 묻습니다. 가족은 있어요, 박사? 글쎄라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셜리 박사는 말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결혼 생활과 투어 생활은 맞지 않더군요. 그러고 보니 토니 집안은 항상 사람들이 많았네요. 셜리 박사는 함께 있는 가족이 없네요. 켄터키주에 왔으니 토니가 그냥 지나칠 리 없겠죠? 먹어본 중에 최고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면 박사에게 권합니다. 당신의 사람들 프라이드 치킨에 옥수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셜리 박사가 말합니다. 흑인이라고 다 같은 음식이나 다 같은 음악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토니는 계속 치킨을 권합니다. 냄새는 괜찮지만 담요에 기름이 묻으면 곤란했어요. 접시나 포크 있어요? 뭔 소리, 손으로 들고 먹어야지. 원래 그렇게 먹는 거요. 박사는 치킨을 받아 먹고 또 받아 먹네요. 뼈다귀는 토니가 창밖으로 던집니다. 박사도 함께 던집니다. 두 사람이 좀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토니는 먹던 콜라컵을 차 밖으로 던집니다. 박사가 기겁하며 차를 돌려 콜라컵을 줍게 합니다. 토니가 두들대면서 콜라컵을 줍습니다. 토니가 생각이 좀 없어 보입니다. 종이컵도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늦은 밤 숙소. 토니는 옥석 안에 사진을 침대 옆에 두고 그린북을 보며 쉬고 있습니다. 일행의 다급한 도움 요청. 셜리 박사가 술집에서 백인 남성들에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해결사 토니가 나타나 상황을 수습합니다. 바람 좀 쐬려는 거예요. 바람?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셜리 박사가 말합니다. 어디인들 다를까요? 어디인들 다를까요? 이 대사가 가슴을 쿵 칩니다. 박사가 왜 생각이 많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지 알 듯하기도 합니다. 연주회와 여행은 계속됩니다. 피아노, 첼로, 콘트라베이스 3인조 공연, 아름다운 자연. 차가 고장나 잠시 멈춥니다. 그곳 들판에서 흑인 노동자들이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흑인 노동자들과 셜리 박사. 각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백인 기사가 운전하는 양복 입은 흑인 신사를 태운 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흑인 노동자들이 바라봅니다. 다시 연주회, 쉬는 시간. 셜리 박사가 화장실을 찾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환한 얼굴로 아름다운 연주였다고 말합니다. 화장실을 찾는 박사에게 실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며 건물 밖 정말로 허름한 화장실을 가리키며 그곳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박사는 사용하기 싫다며 숙소 화장실에 다녀올 수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직원은 웃음 띤 환한 얼굴로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연주회의 주인공인 흑인 피아니스트를 홀대하는 친절한 백인 직원. 1960년대 미국 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합리주의와 민주주의로 설명될 수 있는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셜리 박사가 토니가 아내에게 쓰는 편지 내용을 고치해 줍니다. 당신 없는 시간과 경험은 아무 의미 없어. 내 유일한 의미는 당신뿐이야. 편지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낭만적인 편지 내용에 아내는 감동한 듯합니다.
하지만 토니 스타일은 아닌 것 같네요. 설리와 토니, 양복점 앞에 서 있습니다. 토니의 권유로 함께 양복점에 들어가 옷을 살펴보고 설리 박사가 양복을 입어보려고 합니다. 직원이 저지하며 잠깐, 그쪽은 그거 못 입어봐. 먼저 구입하면 수수는 해드리지. 설리 박사가 쓴 웃음을 짓습니다. 설리 박사의 심정이 어떨지 양복점 직원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설리 박사가 거의 알몸으로 백인 남성 한 명과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또 토니가 뇌물과 현란한 말로 설리 박사를 빼냅니다. 설리 박사가 경찰의 부당한 행동과 토니의 부당한 뇌물을 문제 삼으며 토니에게 쏘아붙입니다. 내 걱정하는 척 이타주의적 연기 그만해요. 내가 공연을 못하면 당신 벌이가 줄어드니까 그런 거지. 토니가 말합니다. 어쨌거나 구해줬으면 감사하는 척이라도 좀 하든가. 정말 설리 박사의 마음이 많이 꼬여있는 듯합니다. 토니도 마음이 많이 상한 듯합니다. 설리 박사도 내심 토니가 자신을 떠날까봐 걱정합니다. 토니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한 종로가 숙소 및 술집에서 토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사가 동료들을 만나러 가는 토니를 보며 토니,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있어요. 토니가 말합니다. 나 아무 데도 안 가요. 거절하러 가려는 참이죠. 설리 박사가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토니가 어리 있는 선택을 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집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숙소 로비에서 함께 술 마시며 서로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운전 중 젊은 백인 남녀가 흑인을 태우고 다니는 백인 기사를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토니가 손으로 욕을 날립니다. 토니도 설리도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늦은 밤 비가 쏟아지는 거리, 길을 헤매는 토니의 차량 앞으로 경찰이 다가옵니다. 설리를 보고 경찰이 말합니다. 이 시간에 나오면 안 돼. 흑인 통금 있는 동네야. 그리고는 설리를 내리게 합니다. 항의하는 토니의 성을 물어보고 토니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경찰을 토니가 폭행합니다. 경찰서에 가신 두 사람. 설리는 충동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토니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품위를 유지할 때 까만 이겨요. 품위가 늘 승리하는 거요. 또 설리 박사가 경찰에게 항의합니다. 이유 없이 잡아줄 수는 없어요. 이유야 있지. 깜둥이 주제에 해가 졌는데 밖으로 끼워 나왔잖아. 숨이 꽉 막힙니다. 설리 박사는 심정이 어떨까요? 설리 박사의 정당한 요구에 경찰은 설리 박사가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놀랍게도 케네디와 통화한 설리. 토니는 설리의 인맥에 놀라하며 감탄하며 즐거워하고 설리는 청탁 전화를 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토니를 타박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같이 도심 설전을 합니다. 당신보다 내가 더 흑인다울걸? 뭐라고? 난 거리에서 살고 당신은 왕자에 앉아 있는데 당연히 내 세상이 당신보단 흑인에 더 가깝죠. 흥분해서 차에서 내린 설리 격정적으로 내봤습니다. 돈 많은 백인이 피아노 치라고 돈을 주지. 문화인 기분 좀 내보려고. 하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 사람들한테 나도 그냥 깜둥일 뿐이야. 그런데 하소연할 곳도 없어. 내 사람들도 날 거부하거든. 자신들과 다르다면서. 충분히 백인답지도 않고 충분히 흑인답지도 않고 충분히 남자답지도 않으면 난 대체 뭐지? 가슴이 멍해지는 듯한 대사입니다. 설리 박사의 상황과 내면을 잘 합주해서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충분히 백인답지도 않고 충분히 흑인답지도 않고 흑과 백 사이에 많은 색깔이 있는데 흑이나 백이나로 이분법적 선택을 요구하는 것도 폭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니가 운전하며 진지하게 뭔가를 생각하는 듯합니다. 박사의 말을 토니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다시 숙소. 설리 박사가 토니가 편지 쓰는 것을 도우려고 하자 토니가 말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나도 감 잡은 것 같다니까. 설리 박사가 편지를 읽습니다. 사랑하는 돌로레스, 가끔 당신은 집 같다는 생각을 해. 예쁘게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집. 박사가 말합니다. 감 잡은 거 맞네요. 참 멋진 비유입니다. 박사, 편지 쓰는 거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집에 돌아가면 동상한테 편지 좀 써요. 외로워도 먼저 손 내미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설리 박사를 진정으로 위하는 토니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토니는 겉으로는 거칠지만 속은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로워도 먼저 손 내미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다는 토니의 말이 뭔지 모를 여운을 남기네요. 마지막 공연 장소, 모시게 되어 기쁘다는 백인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설리 박사가 공연 예정인 고급 식당에 들었습니다. 구석에 있는 허름하고 좁은 방으로 설리 박사를 안내합니다. 모시게 되어 기쁘다면서 대우는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식당에서 식사 중인 일행 연주자 한 명이 토니에게 말합니다. 설리 박사가 이걸 왜 하냐고요? 왜냐하면 천재성만으로는 부족하거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설리 박사가 왜 힘들고 어려운 남부지방 연주 여행을 계획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면서 그 부당함을 온몸으로 품위있게 저항하는 박사. 설리 박사의 선택은 진정으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일행과 합류해서 식사라는 설리 박사를 직원이 막았습니다. 박사가 토니에게 말합니다. 난 여기서 식사할 수 없다네요. 모르시나 본데 이분은 오늘 공연의 주인공이요. 죄송하지만 오랜 전통이라서요. 클럽 규칙이에요. 양해해 주시겠죠? 45분 후에 저 무대에 올라 공연은 할 수 있지만 식사는 안 된다고요? 이 사람 밴드 똘마니들이랑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은 다 여기서 밥을 먹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안 된다고? 토니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네요. 토니가 박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공연이잖아요. 구애 말이요. 빨리 해치우고 집에 갑시다. 저런 잡것들에게서 벗어나자고요. 박사가 직원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식사 못하면 공연도 안 합니다. 단호한 박사의 어조, 직원들의 설득에도 단호히 거부하면 박사가 식당을 나갑니다. 토니 배고파요? 두 사람은 허름한 식당으로 들었습니다. 흑인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아까 잘 하셨어요. 당당하게 마셨잖아요. 토니가 직원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예요.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이며 직접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박사는 스탠웨이 피아노가 아닌 낡은 피아노에 앉아 신나게 연주합니다. 사람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흑인 뮤지션들이 합류하여 멋지고 조화로운 공연을 합니다. 설리 박사가 엉덩이까지 들썩이면 신나게 연주합니다. 이전의 연주와는 전혀 다른 자유롭고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행복해하네요. 설리 박사에게 음악은 무엇일까요? 이전은 연주는 해야 하는 일같이 보였는데 지금의 연주는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행복한 놀이 같습니다. 식당을 나와 박사가 토니에게 말합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가끔 공짜로도 할 수 있겠어요. 박사가 얼마나 좋았는지 박사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 날씨가 나쁘고 토니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또 경찰서가 다가오네요. 망할 놈의 경찰. 뭐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죠. 차가 왼쪽으로 기울었어요. 뒷 타이어가 펑크난 것 같네요. 경찰의 도움으로 타이어를 바꾸네요. 멋진 화이트 크리스마스 풍경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자연 배경도 사람들도. 조심해서 가세요 신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참으로 품위 있는 경찰입니다. 토니가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경관님. 망할 놈의 경찰이 아니라 경관님이 됐네요. 운전하는 토니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할 수 있는 한 계속하여 토니. 눈을 못 뜨겠다고요. 우린 최선을 다했어요 박사. 어디서 좀 쉬어가요. 아름다운 화이트 크리스마스 전경. 토니의 집 앞으로 차가 들어옵니다. 설리 박사가 운전하고 있네요. 뒷좌석에 토니가 담요를 덮고 자고 있습니다. 토니가 완전 지친 것 같습니다. 박사가 토니를 깨웁니다. 무슨 일 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들어가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요 토니. 크리스마스에 딱 맞춰 도착한 토니를 반기는 가족들. 설리 박사는 집사에게 일하지 말고 가족에게 가보라고 말합니다. 옥석을 들고 생각에 잠긴 박사. 토니 집을 방문하고 토니는 환한 얼굴로 반기면 앉습니다. 박사가 토니 아내에게 말합니다. 남편분 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내가 박사를 안으며 말합니다. 편지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린북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두 사람은 2013년 몇 개월 차이로 사망할 때까지 우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린북은 장면과 대사가 잘 어우러져 감동과 재미, 통찰력을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꼭 전편을 집중해서 감상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